6월 두 번째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예. 아침에부터 계속 이런 막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제주도 전남편 사례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과연 이 전 부인이죠. 전 부인이 그렇죠. 전 남편을 살해를 했는가, 이런 혼자 했는가,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여성이 경찰서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옷 사이로 드러난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 두 사람 관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남편도 제주도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살해했다고 해도 돼요. 자백했기 때문에. 네. 전 남편입니다. 네. 현 남편이 아니고 전 남편을 살해한 이제 이 여성 고 씨 36살이에요. 각각 아마 나이가 같더라고요. 남편하고. 네. 그런데 재작년에 두 사람이 그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피해자의 그러니까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 있는 모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뭐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재작년에 이 둘이 이혼을 하면서 아들은 이 여성이 이 여자가 이제 기르기로 하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본인이 양육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르지 아니하고 제주도에 있는 본인의 친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희생자 남편 쪽에서 볼 때는 장인 장모죠. 네. 그 집에다가 아마 6살짜리 아이를 맡기고 본인은 충북 청주로 와가지고 청주에서 재혼을 했어요. 4살 배기 아들이 있는 남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면접 교섭권이라는 거는 천부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면접 교섭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전혀 남편한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으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무작정 아이를 보도록 이제 그 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2년 남짓 아마 뻗대면서 아이를 안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갑자기 아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제주도로 찾아왔어요, 이 여자가. 네. 그래서 25일 날 이미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조천읍이라고 하니까 내가 볼 때는 거기 대명 콘도 있고 하는 시내 그쪽일 거예요.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면 뭐 한 10분 내지 20분 거리 조천읍 그쪽에 펜션을 하나 얻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남자는 정말 저 모닝 승용차 끌고 가더라고 보니까 모닝 그거 끌고 가면서 막 노래 불러 우리 아들 하면서 블랙박스에 그거 잡혀 있어요. 제가 블랙박스를 봤어요. 형 거를 따와가지고 제가 한번 봤는데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계속 아유 우리 아들 보고 오러 간 다음에 노래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게 되게 길어요. 여러 컷에 걸쳐져 있고. 그래서 테마파크에서 아들하고 셋이서 만났어요. 네. 그리고 또 뭐지 아마 그 숙소 쪽으로 가서 아이는 두고 둘이 마트 같은 데를 나온 것 같아요. 그 마트에 와가지고 마트에서 장을 봤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남편의 이 모닝 승용차는 놔두고 본인이 이 제주로 들어갈 때 청주에서부터 아예 배에 실어가지고 간 승용차 있어요. 네. 그 여자. 그 차를 타고 남편이 이 여자가 얻어둔 그 한 펜션에 25일 날 들어가요. 네. 그리고 26일이 지났어요. 네. 27일 날 이 여성이 남편도 뭐 CCTV를 보면 나간 적 없고 아무도 없는데 큰 가방을 2개 들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 여성이 나오는 게 보여요. 네, 이 신고는요, 그러니까 남편의 동생이죠. 남편의 동생이 형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된 거죠. 그랬을 때 의심스럽다. 전 부인을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핸드폰도 너무 위치가 멀리 떨어진 데 있어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 나왔다 보니까 범죄가 의심스러우니까 이제 살펴보다가 CCTV를 봤는데 분명히 같이 들어갔던 남편은 모습이 안 보이고 전 부인의 모습만 보이는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큰 가방을 들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고 가장 의심스러웠던 펜션을 하다 보니까 뒤지다 보니까 다량의 혈흔이 나왔던 거고 거기에 남편의 혈흔이 DNA 성분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전 부인에 대한 수사가 좁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신고한 거는 동생이에요. 네.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전 시동생이죠. 네. 사망한 남자의 동생인데 원래는 가끔씩 2년 전부터 아이를 보여주기 전에는 가끔씩 아이를 보여주게 되면 신제주도 인근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번처럼 이렇게 먼 곳에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들 만나러 간다면서 들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먼 곳에서 나를 만나자는지 모르겠다. 남편이 자기 형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대폰도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아마 좀 이상한 느낌을 가졌나 봐요. 또 그 동생의 말인즉슨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형수가 좀 포악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된 이유도 형수가 폭언과 폭행을 남편한테 자주 해서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이혼을 했는데 그것도 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하려고 애를 쓰다가 참다 도저히 못 견뎌서 이혼했다.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은 남자보다 센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 이 동생이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수사에 착수를 했겠죠. 네. 착수를 해서 보니까 휴대폰 기지국이 꺼진 지점도 다르고 CCTV를 경찰에서 또 마트에서부터 테마파크 뭐 펜션에 이리까지 쭉 동선을 파악해서 경찰은 나름대로 그 동선을 아는데 이 여성한테 물어보니까 딴소리 막 하는 거예요. 말이 앞뒤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바로 펜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루미놀 시약 검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약 검사를 하다 보니까 혈액 반응이 나온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반응이 나왔을 때 DNA 채취를 했을 때 딱 전 남편의 DNA가 뜨다 보니까 그 다량의 혈흔 루미놀 하다 보면 네 루미놀 하다 보면 얼마나 혈흔이 퍼져 있는지 양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오랜 경험으로 어느 정도 어떤 범죄가 있었다 이건 범죄가 있었다 없었다 판단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딱 범죄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전 부인이다 보니까 전 부인의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가서 욕실 제일 먼저 보는 건 욕실이에요. 네. 욕실 그다음에 이제 거실 그다음에 이제 부엌 여기서 다 발견됐는데 보도에는 잘 안 나왔는데 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쪽에도 이제 제자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솔직히. 교수님 전국구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확인을 해봤더니 제일 많이 발견된 곳은 다용도실이래요. 다른 그 혈흔들은 낙하혈 바닥에 깔려 있는 혈흔 반응인데 다용도실에는 비산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범행 장소가 다용도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비산혈이 뭐냐면 딱 그 했을 때 피가 벽에 흩뿌려지는 네. 그 다용도실 벽에서 비산혈이 발견됐다 그러면 공격을 할 때 이 그 피 같은 게 묻었을 가능성, 흩뿌려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뭐 이를테면 사람 뭐 두부 같은 것을 뭐 둔기로 때리면 터지면서 이 피가 튀어서 벽에 묻거든요. 이렇게. 네. 그때 뿌려지는 피를 이제 비산혈이라고 하는데 뭐 도구에 의해서거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혈흔이 그 이제 흩뿌려지는 것을 비산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비산혈로 사실 공격의 위치라든지 방향, 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체됐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 수 있고요. 공격자의 신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땅바닥에 뚝뚝뚝 떨어지는 건 낙하혈이라고 하고요. 네. 하여튼 욕실, 거실, 부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용도실에서 비산혈이 발견됐다. 이 순간 이거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 혈흔을 채취를 했겠죠. 네. 그래서 국가원에다가 보냈더니 국가원에서 맞습니다. 그 남편의 DNA하고 일치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건 살인 사건이다.
그리고 남편이 25일 날 이 여성과 같이 펜션으로 들어가는 것만 나오고 27일 날 이 여성이 가방 2개 들고 나갈 때까지 남편이 나가는 흔적은 CCTV에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틀이죠. 네? 이틀이죠. 이틀입니다. 네. 그렇다면 26일은 25일 날 같이 입실하고 27일 날 가방 들고 나갔으니까 26일 날은 작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참 불편한 얘기지만 그 사체 훼손 작업을 했을 개연성이 그죠. 많다고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을 추적을 했죠. 네. 추적을 해가지고 청주에 있는 그 지금 현재 재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이 여성을 긴급 체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을 호송해가지고 남편 죽인 거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죽인 것까지를 인정했어요. 죽였다. 내가 살해했다. 네. 근데 문제는 왜 살해했느냐? 동기. 살해 동기. 그 다음에 그 지금 남편의 시신은 어디에 있느냐? 네, 사체. 그것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네. 일부 보도가 나왔죠. 네.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 바다에 투기했다. 즉 말하면 이제 그럼 어떤 바다에 투기했느냐 했더니 이 여성이 27일 날 나가가지고 또 하루 있다가 28일 날 제주도 항에서 완도로 오는 차까지 같이 싣고는 배를 탔어요. 네. 그 배를 타고 거기에서 제주도에서 완도로 오는 그 배 위에서 투기했다. 그래 지금 해경까지 투입돼 가지고 이제 그 사체의 어떤 그 부위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강은 떠오를 가능성이 참 크지만 바다에서는 사실 사체가 만약에 훼손된 채로 버려졌을 때는 참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여성은 100% 계획 범죄입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차를 가져갔다라는 거. 보통은 우리가 놀러 갔을 때 렌트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차량을 거기서 가져갔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증거인멸하기도 자기 차가 쉽고요. 만약에 나중에 렌트를 했을 때 그럼요. 네, 그 증거가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훼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차량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2년간 그렇게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이 여성이 남편한테 아이를 안 보여줬대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법정에 와가지고 법정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던 여성이 갑자기 2년이 지난 다음에 전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 보여줄 테니까 만나자. 그리고 문자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냈대요. 좋은 그 문구를 써서 그거 자체도 그렇고 이미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차를 가지고 간 것도 그렇고 세 번째는 25일 날 이 여성이 잡은 펜션이 무인 펜션입니다. 사람이 관리하던 무인 펜션이고 그 앞에 있는 각 CCTV들이 모형이랍니다. 모형. 실제로 녹화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미 사전 답사를 했을 가능성도 크고. 그렇죠. 그러고 장소도 미리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나왔던데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 근데 그 마트의 품목은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경찰은 얘기해요. 네. 경찰서장이 아까 박기남 경찰서장인가 인터뷰를 하던데 그거 경찰의 입장을 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그거는 범행 도구입니다. 추정컨대. 네. 범행 도구 중에서도 단지 살해하는 범행 도구를 넘어서서 분리 훼손하는 도구.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을 체포하면서 그 여성의 차하고 그 여성이 지금 재혼해서 살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톱하고 그 톱의 날에는 그 뼈가루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훼손은 명백히 한 겁니다. 네. 흉기와 그 흉기 중에서도 톱 분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거를 찾았다는 거 봐서는 이거는 계획적 범죄다. 그리고 교수님 우리가 1박 2일 정도 갈 때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옷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행 도구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가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가방이라든지 흉기 그리고 차량을 준비해 갔다든지 아니면 뭐 모든 정황들 자체가 다 계획 범죄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체를 찾으면
여성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또 복용시켰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이제 경찰이 국과수 부검 의뢰는 할 거예요. 예, 근데 현재는 사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보면 이건 일련의 계획된 어떤 그 살해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게 사건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또 한편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여성이 남성을 죽여서 그것까지 사체 훼손까지 해서 또 유기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범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뭐 단정적인 수는 없지만 교수님이랑 저랑은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찰이 뭐 그 차하고 그 집 그 휴지통에서 찾아낸 아까 이제 흉기하고 톱 이게 이제 거기 그 집에서 발견됐잖아요.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지만 제 경험에 의할 때도 본인이 사체를 훼손하고 사람을 살해한 흉기는 반드시 본인이 갖다가 처리를 해요. 네. 은닉을 하건 가지고 가서 집에다가 어디다 숨겨두건 본인이 처리하는 그 양태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 공범이 있었다면 이 여성이 그걸 가져갈 리가 없어요. 예, 특히나 뭐 흉기 같은 거 공격하는 흉기는 빼더라도 분리할 때 사용했던 톱이 발견됐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여성이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 작업을 수행하고 나면 그거를 본인이 가져온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거의 제 경험칙상으로 봐도. 네. 그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만약에 공범의 유무가 공범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지금 CCTV에도 좀 잡혔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접촉한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찰이 뭐 미발표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견이 됐다면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추정을 우리도 하는데 네. 뭐 그거는 또 뭐 모르는 거니까요. 네, 모르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또 하나 이제 이 여성이 공격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내용이 또 있어요. 이 여성이 지금 보니까 손을 다쳐가지고 붕대를 감고 했더라고. 이건 맞아요. 공격을 하면서 생겨난 공격흔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이 여성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이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오늘 이 상태에서 추정하는 건데 오늘 이 상태라면 우리가 방송이 될 때 화요일이 되겠나 내일? 네. 내일 화요일 그러니까 6월 4일 기준으로 그런 거니까 뭐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속보가 아마 속속들이 들어오다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전날 했다는 거를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는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가 너무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내가 차마 그 경찰 발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인하고 나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경찰에서는 그 범행 동기를 안다는 거죠. 네, 일단은 어떤 이유로 와이프가 살해했는지. 전 부인이 얘기하고 있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있을 알고 겁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나도 나름 어렴풋이 뭐 어떤 형태로 말했을 거리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사건이 나면 남편 죽인 이유를 여자들이 대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뭐 한편 처음에는 이 여자가 그랬대요. 아이만 보여준다고 펜션에 데려갔더니 갑자기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뭐 일부 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명확치 않은 얘기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형을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성폭행범 덮치려고 했다가 본인을 덮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중간에 그렇게 도망가서 잠적한 걸로 증언을 했고요. 당당하게 기자님이었으면 분노를 안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그 발언 듣자마자
3일 밤낮을 못 잤습니다. 지금 7kg가 빠졌고요. 지금도 형 시신을 찾을 때까지는 전 울지도 않을 거고요. 하여튼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걸 보면 방을 뭐 그 제주도에 입도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를 가지고 간 거, 그 다음에 무인 펜션을 잡은 거, 그 다음에 그 뭐 이 공격 도구 또 훼손 도구를 구입한 거, 그 다음에 가방도 미리 준비했지 않겠어요? 큰 거, 가방 뭐 이런 거 준비한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또 차로 이동하고 흉기 가져가고 뭐 이런 거 등등 일련의 행위를 쭉 보면 이건 계획에 의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연출된 것이다. 저는 그리고 펜션을 치웠다고 했잖아요. 싹 깨끗이 청소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도구들도 가져갔을 거라고 당연하죠. 네, 당연히 다 들어서 아마 마트에서 산 게 거기 그거에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 도구. 이런 것들 다 보다 보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여기서 더 하나가 더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맞아요. 지금 이 전 부인이 결혼을 한 상태예요. 다시 재혼을 한 재혼했습니다. 이 여자는. 네, 근데 그 재혼한 남편의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3개월 전인가요? 네, 3월 2일 날. 네. 사고로 지금 죽었다라고 되어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지금 이 여성과 재혼한 남성 사이에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3월 2일 날 그 아이가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사망했다는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남편이 지금 현 남편이지.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 가지고 아이를 왜 이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죽었냐 그랬더니 여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남편과 4살짜리 그러니까 전 부인 사이에서 난 아이죠. 이 여자 아이 아니죠. 네. 둘이서 자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사망했다. 또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맞다. 아내는 다른 방에 자고 나는 아이하고 둘이 잤는데 4살짜리하고 잤는데 내가 자면서 아이한테 발을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 참 석연치 않아요. 네. 나만 석연치 않겠어요? 상당경찰서 경찰관들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를 했더니 질식사로 나왔어요. 그리고도 지금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경찰서에서 계속 지금 그 4살짜리 아이 죽은 것도 타살 여부를 수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사건 종결이 아직 안 된 됐어요. 사건이죠. 수사 왜? 중인 사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이 전 부인의 살해 사건이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것도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 아이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것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3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일단 본인이 죽였다고 그랬고 사체도 완도에서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는 배 위에서 바다로 투기했다고 그러니까 배에 있는 CCTV도 다 보거든요 요즘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만약에 이 여자가 배에 탔는데 저녁에 나와서 해상에다 뭔가를 투기하는 게 CCTV 같은데 안 잡힌다면 시신이 제주도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제주도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 경찰이 수사해야 될 거고요.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은 신병을 열흘 경찰이 확보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수사를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청주 상당경찰서하고도 아마 공조가 될 겁니다. 연계가. 그래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정말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핵심적인 거는 범행 동기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체가 피해자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 사체가 어디 있을까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공범이 있나, 그다음에 아이 지금 현재 남편의 아이의 사고 사망한 것에 대한 또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아마 수사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사망한 거는 정말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사망하신 분의 유해를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 사실 이런 사건 사체 유기 사건을 수사를 해보면 사망 그 자체도 가슴 아프고 좀 힘들지만요. 사체를 못 찾는 경우 또
신체의 일부분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처럼 아픈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세월호 때도 못 찾은 사람이 있고 지금 헝가리에서도 그 가족을 못 찾고 있어서 지금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이 정말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일단 사람은 사망했지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유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건은 나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또한 만약에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가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흉악한 사건이고요. 잔혹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 재판을 받고 어떤 판결이 나는지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사건 사고 브리핑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새로운 정보 올라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